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ETF 마케팅부 김승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 증시의 격언이 있죠. 바로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주목하라입니다. 이제 12월이니까요. 배당주 얘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춥네요. 네, 네. 네, 제가 스튜디오 날씨를 모르고 너무 좀 두꺼운 옷을 입긴 했는데,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날씨도 춥지만은 올해 증시는 더 춥습니다. 작년과 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올해 시장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 투자 관점에서 교훈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은 네. 자산 관리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최근에 저희 에이스 ETF를 포함해서 이 운용사들이 내는 이 상품들을 보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아니면 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 레버리지와 같은 고위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출시하는 상품들을 보면 에이스 2312 회사채 액티브 ETF와 같이 만기 있는 채권형 ETF 또는 자산 배분형 아니면은 일드라고 하죠. 인컴이라고도 합니다. 일드가 나오는 유형의 그런 ETF들 아니면은 단일 종목 채권 혼합 ETF와 같이 좀 이 안정성도 좀 함께 고려한 그런 다양한 상품 구성군들이 나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배당 ETF죠. 그 SCHD 발음을 하면은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 SCHD 발음 좋아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연습했어요. 네네. 하면은 국내 사업개미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1억 한 4,500만 달러 정도, 한 2천억 원 정도 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ETF 중에서는 11위에 이르는 수치에 있고요. 작년에 제가 동일한 기간 한번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올해 국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SCHD는 작년에 아예 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시장 분위기가 정말 작년 올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한국만 배당 ETF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을 보더라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AUM 순자산 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배당 투자 ETF들로는 올해 사상 최대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요. 엄청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2022년이 끝나진 않았지만은 연말에 극단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2021년 자금 유입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완전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찬바람 얘기 말씀하셨죠? 네, 너무 추워요. 맞습니다. 찬바람 얘기를 좀 하게 되면은 재밌는 게 한국은 이 연말에 배당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급등합니다. 미국은 오히려 연말보다는 연초나 아니면 좀 상반기에 좀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라도 평소에도 이 관심이 꾸준합니다. 이게 이 배당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분들의 인식 차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배당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과 함께 수익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낮은 배당 성향과 함께 연간 위주의 배당 주기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배당이 좀 투자의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배당 관련 검색량이 연말에만 집중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기업들이 이 사전에 배당 시점과 금액을 정하고 이에 맞춰 투자자가 좀 대응을 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확정된 주주의 배당을 한 개 분기나 지난 시점에서 주주가 결정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12월에 배당을 저희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데 이 배당에 대한 금액을 3월이나 4월 한참 지난 주총에서 정합니다. 시기가 너무 갭이 길다는 건데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한 800개 기업 중에서 62.8% 정도의 기업이 연간 배당을 하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시차가 길다 보니까 이 주주의 대응 가능성이 너무 낮아지는 게 좀 배당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해외 자산의 고배당 ETF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투자하기가 더 쉽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 특별 배당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기억나요. 네, 갑자기 배당 안 하다가 좀 크게 하면 좋긴 하죠. 배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꾸준하게, 길게,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배당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오래 가는 게 좀 더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ETF 투자할 때 국내 종목을 투자로 하는 뭐 배당 ETF보다는 미국 또는 역에 상장된 ETF를 좀 더 집중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연금 계좌 등에서 이 해외 자산의 고배당 ETF를 매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 아니 올 초만 하더라도 배당 ETF는 크게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꼭 편입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확실히 바뀐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장님, 이 배당 ETF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좀 좋을지, 그리고 성장주를 아예 안 하고 이렇게 배당 포트폴리오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저도 올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뭐 실적, 주가 흐름 이런 것도 다 바뀌었죠. 네. 그래서 가치주 대비해서 뭐 성장주의 중장기적 우상향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이스 ETF에서도 뭐 성장주 투자하지 마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역시나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본다면은 흔히 말하는 이 바벨 전략, 네, 바벨 아시죠? 요거? 네. 바벨 전략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